에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61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입니다. 사실 저도 이 첫 아이템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조금 겉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아이템 왜 저희가 기본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박싱 타입은 식별성을 가진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박싱 타입은 식별성을 가진다. 제가 식별성 옆에 작게 참조라고 적어놨는데 저희 데이터 타입은 크게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나뉩니다. 기본 타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인트, 쇼트, 롱 이런 게 써 있고요. 그리고 참조 타입은 크게 뭐 대표적으로 클래스 인터페이스, 뭐 열거 타입, 리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싱 타입이 바로 참조 타입과 같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소값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기본 타입은 값만 가집니다. 근데 박싱 타입은 값과 주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이렇게 제가 99라는 숫자를 인테저 값을 박싱 타입으로 두 개 선언하고 그거를 한번 동등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퀄스로 했을 때는 true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등 비교 산술 연산이죠. 그걸 사용해보면 바로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산술 연산 때는 주소값으로 동등한지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false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첫 번째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냐? 자, 제가 인테저 값을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자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 건데,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페어 비교자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구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비교자는 이제 컴페어 메소드를 통해서 정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컴페어 결합값이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값 중 하나가 나와야지 컴페어 그 자바가 이제 어느 값이 더 큰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봤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인테저 99 그 두 가지 값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전 처음에 이게 당연히 0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막상 돌려보니까 1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98과 99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왜 여기 99, 같은 값끼리 비교했을 때는 1이 나왔을까?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잠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자, 동등 비교, 산수 연산을 통해 동등 비교할 때는 값이 아니라 주소값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교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조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라고 인식하게 돼서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즉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박싱 타입은 참조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참조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 바로 유효하지 않은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자, 박싱 타입은 앞에서 말했듯이 값과 주소값을 가집니다. 자, 주소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 바로 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너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박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인테저 i가 있는데 어떤 값으로도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메인에 있는 코드를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전 처음에 저 믿을 수 없군이 그냥 출력 안 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바로 보이시나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 타입과 박싱 타입이 혼합 연산 시에는 자바의 JVM에서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이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그 타입에 맞춰서 알아서 연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본 타입이 박싱 타입으로 오토 박싱 되어가지고 연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박싱 타입이 기본 타입으로 오토 언박싱이 발생해서 연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 어느 연산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혼합 연산이 발생했을 때는 박싱 타입이 기본 타입으로 언박싱 되면서 연산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전 코드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혼합 연산이 발생하는 거죠. 자, 4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과 그리고 참조값을 가지고 있는 인테저, 저 박싱 타입과 비교하는 연산이 발생하면서, 즉 혼합 연산이 발생하면서 언박싱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박싱 타입인 i가 오토 언박싱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까보니까, 자, 저희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이라는 게 안에 있었고, 그 널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자, 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즉,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 값을 0으로 가지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만한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자, 주소값이 할당이 됩니다. 박싱 타입의 경우는. 자, 그럼 이 주소값은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바로 인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즉, 메모리 사용이 더 발생한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이 더 발생한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박싱 타입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메모리를 더 사용하게 되고, 즉 심각한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성능 이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이거 이펙티브 자바 초창기 아이템에서도 나왔던 코드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썸이라는 것은 박싱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썸에다가 더해진 i는 기본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while문에서 그 썸에다가 i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게 되는데, 즉 혼합 연산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 언박싱과 박싱이 계속 while문을 돌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초를 재봤더니 다음과 같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박싱 타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본 타입으로 바꿔서 돌려봤더니 이만큼의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오토박싱과 업박싱이 계속 발생하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이만큼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죠. 즉, 저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성능 큰 이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유 세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박싱 타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동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널 포인트 익셉션도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입은 저희는 웬만하면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사실 저도 많이 알고 있던 내용이어가지고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가 이 아이템을 읽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코드를 짜는데 잘 생각해보면, 다 이 ID 값을 롱이라는 걸로 저희가 사용합니다. 이거를 왜 저희가 기본 타입인 롱이 아닌 박싱 타입의 롱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는데 딱히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생각 없이 좀 썼던 거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배운 아이템을 적용해보면, 롱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하이버네이트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널이 가능한 타입을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예시로 다음과 같이 박싱 타입인 롱을 사용하는 예시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입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왜 널 타입이 가능한 박싱 타입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 이유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ID 값이 기본 타입인 롱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거기 그 아이디에 막 0이라는 게 할당이 되었다고 한번 또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JPA나 MySQL, 그 DB들은 이 0을 할당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기본값인 0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0으로 할당한 걸로 이해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준점이 없겠죠. 그 둘 중 하나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게 널이라는 것은 확실히 할당이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널이 가능한 타입을 쓰라고 여기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기본 타입만 사용하라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싱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박싱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바로 컬렉션의 원소 키값이나, 그리고 매개 변수와 타입으로 해야 되는 매개 변수와 타입에는 박싱 타입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을 통해 호출할 때도 박싱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시를 봤던 것처럼 id 값, 그 식별자 역할을 하는 변수 타입 같은 경우는 박싱 타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아이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정리를 해보면, 자,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같은 그 네 가지 경우에서는 사용해야 되고, 대신에 사용할 때는 그 성능 문제를 일으켰던 오토박싱과 오토 언박싱을 조금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고 사용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본 타입도 기본 타입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박싱 타입도 사용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웬만해서는 문제점 좀 기본 타입을 사용하자라고 이번 아이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박싱이 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